테벨의 강 건너편 아우렐리아는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밀리우스 다리를 건너 시내에 와서 장사나 노동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유대인들은 수브라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를 아끼려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내에 아벤티노 언덕에 회당을 지으려고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모금 중에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재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발표한 정책이 모든 신전 공사 중단이었습니다. 회당도 신전으로 받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어느 유대인 자녀들이 아비가 기부를 못하게 해달라면서 집정관에게 고발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유대 여자도 있었습니다. 서기 19년 티베리우스는 근위대장 세이아누스로 하여금 유대 젊은이 4,000명을 사르데냐 섬으로 보낸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밀 재배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해적이나 산적들로부터 밀을 빼앗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보냈습니다. 회당 건립 문제로 말썽을 피우니까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티베리우스는 속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통치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악덕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했을 때 티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습니다. 하지만 가죽까지 벗기지는 않는 법이요. 로마인들은 유대 랍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식인들 또는 개인적 야망에 도취된 선동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티베리우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아르메니아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 안티오키아에 돌아와서 시리아 총독 피소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귀가 후 3일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서기 19년 10월 10일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피나는 34세 젊은 남편이 궤질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게르마니쿠스 신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운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비슷하다.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 다 30대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가족의 관계로 희생되었다. 게르마니쿠스가 왕으로 태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적 업적을 능가했을 것이다. 책동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는 티베리우스가 피소를 시켜서 독살했다는데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사망 소식을 듣고 모친 안토니아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도 여러 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도 숙부가 피소를 시켜서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형수가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심적 고통을 이중삼중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로마에 온 아그리피나는 원로원의 피소를 독살 범인으로 고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선한 두 아들을 시켜 민의 복고주의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소가 재판을 받으려고 원로원에 갈 때마다 민의 복고주의자들이 시위를 벌리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베리우스도 근위대 3개 대대 병력으로 로마 시가지 구석구석을 지키면서 철통 같은 경계를 폈습니다. 무장한 병력이 로마 시내에 들어온 사례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피소는 결백을 주장하거나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피나가 티베리우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데다가 티베리우스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 안위만 생각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소는 집에 돌아와서 자살했습니다. 피소 사건 이후에도 아그리피나는 공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황후 리비아와 티베리우스를 싸잡아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 27년 티베리우스는 모자간의 의절을 선언하고 카프리 섬으로 가기 전 황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율리아가 죽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그리피나는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있습니다. 조작 간통으로 율리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겠냐?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나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티베리우스 노년 69세 카프리 섬의 은둔 생활 시작 71세 모친 리비아 사망 73세 세아누스를 원로원에 고발 서기 31년 10월 17일 처형 74세 아그리피나가 펜토텐의 섬에서 단식 투쟁 중 사망 75세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원로원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성공 77세 비텔리우스를 보내 사망한 아르메니아 왕 계승 문제를 해결 79세 나폴리 만미세노고 별장에서 어깨부상 후유증으로 서기 37년 3월 16일 사망 티베리우스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과 달리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을 손금 보듯 했습니다. 서기 30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해묵은 감정이 많았던 빌라도 총독이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면서 흉악범을 방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속주 총독은 무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고발당하면 심의를 거쳐 원로원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과오는 세 가지였습니다. 흉악범을 방면한 것은 속주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박스로마나 체제에서 십자가 처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씩이나 처형했으니 별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시체를 방치해서 부활 운운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게 한 것도 귀책 사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티베리우스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근위대장 세이아누스가 이스파니아 총독 루키우스 아렌티우스를 직권남용과 부정행위로 고발하면서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세야누스를 제압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일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지 사정도 모르는 집정관이 임기 중에 고발하면 속주 통치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속주 총독 임기 중 공소유예 특별법을 원로원에 요청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 총독을 고발하려던 유대인들 정치적 음모는 제동이 걸리면서 빌라도 임기가 끝나는 서기 36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